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분유 먹이는 엄마들은 우유병 소독에 정말 신경들을 많이 쓰십니다. 우유병은 분유를 담는 용기이고 씻기 힘들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더구나 우유병 꼭지는 더욱 깨끗하게 씻기 어려운 기구입니다. 연약한 어린 아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유병은 잘 소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병 소독하는 이유와 우유병 소독하는 방법과 실수하기 쉬운 점과 언제까지 어떻게 소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도 밥그릇 잘 씻어서 사용하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우유병도 마찬가지로 잘 씻어야 합니다. 게다가 어린 아기들은 면역이 약하고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씻는 것에 대해서 소독도 해야 하는 겁니다. 간혹 너무 열심히 소독하지 않아야 면역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기들도 세균에 적당하게 노출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기들이 자기 손을 빨아먹는 정도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유는 상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우유병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우유병 속에서 분유가 상할 때 증가된 세균들이 아기에게 들어가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기가 사용하는 우유병은 잘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유병을 씻고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유병은 잘 씻어야 합니다. 우유병을 사용하고 난 후 남은 분유는 버리고 깨끗한 물로 우유병과 젖꼭지까지 잘 씻어야 합니다. 분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분리해서 뚜껑까지 다 씻어야 합니다. 젖꼭지는 물을 몇 번 통과시켜서 구멍 안도 잘 씻어줘야 합니다. 물에 담궈 씻더라도 반드시 흐르는 물로 다시 한 번 더 씻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독을 하지 않더라도 물로 씻는 것은 바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씻으려고 그대로 보관하거나 분유만 버리고 우유병에 묻은 분유를 그냥 두면 아기가 빨아먹는 도중에 우유병 안에 들어간 세균들이 자라서 상하게 되고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증식하게 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커집니다. 물로 잘 씻는 것은 수돗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씻은 다음에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씻는 것과 소독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씻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지만 소독은 균을 전부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씻어도 균의 대부분은 없어지지만 소독이 더 완벽하게 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유병의 소독은 하루치를 한 번에 하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독법은 끓는 물 속에서 5분간 삶는 겁니다. 우유병과 우유병에 붙은 모든 기구들을 잘 분해해서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에 넣고 팔팔 끓는 100도가 된 후 5분 이상을 끓여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게 걱정되면 끓인 후 흐르는 수돗물로 한 번 더 씻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환경 호르몬이 아예 나오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소독 방법은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뜨거운 공기로 말려주는 세척기는 좀 더 멸균 효과가 좋습니다. 세제는 사용해도 되는데 남은 세제가 고민이 되면 세척이 끝난 후 꺼내서 흐르는 수돗물로 한 번 더 씻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아기 우유병과 젖꼭지 등 모든 부품을 식기세척기를 사용해서 세척한 후 꺼낼 때는 부모의 손을 뜨거운 비눗물로 잘 씻은 후에 만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소독한 우유병이 다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소독 방법은 먹다 남은 분유를 버리고 물로 우유병을 잘 헹군 후 싱크대에 그대로 내려놓지 말고 깨끗한 큰 그릇에 담아서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거품을 내고 뜨거운 물과 아기 우유병 전용 브러쉬 등을 사용해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젖꼭지 구멍으로 세제를 몇 번 정도 통과시켜 구멍 안도 잘 씻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수돗물로 잘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가 먹고 난 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하지 않아서 먹다가 남은 분유가 말라붙은 경우는 제대로 소독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끓는 물로 5분 정도 소독하기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어느 정도는 소독이 되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유병과 젖꼭지를 소독할 수 있는 편리한 기구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용품도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전자레인지 겁내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저거 다 힘들 때는 향이 없는 주방용 멸균 세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깨끗한 큰 그릇에 멸균 세제를 설명서에 적힌 대로 희석해서 충분히 담은 후 흐르는 물로 잘 씻은 우유병과 모든 부품들을 완전히 잠기게 담그고 잘 흔들어서 세제에 닿지 않는 부분이 없게 해줘야 합니다. 특히 공기 방울이 생겨서 세제가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소독이 안 되니까요. 젖꼭지는 몇 번 정도 따주어서 젖꼭지의 구멍안도 잘 소독이 되게 해주고 전체를 2분 이상 담그어 두어야 제대로 소독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2분 이상 담궈야 합니다. 끓는 물은 5분, 멸균 세제에 담글 때는 2분 이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사용한 경우는 그대로 말려도 되고 흐르는 수돗물로 한 번 더 헹구어 줘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기 우유병을 세척할 때 사용한 솔과 기구들은 수일에 한 번 정도는 잘 씻고 소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100일 이전이거나 미수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아기라면 이런 기구들 역시 매번 사용 후에 우유병과 마찬가지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씻고 소독한 것을 말리는 것과 보관입니다. 끓는 물로 소독하든 식기세척기로 소독하든 일단 소독이 된 우유병은 깨끗한 곳에서 잘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행주나 키친타올로 우유병의 안쪽이나 아기의 입이 닿는 부위를 닦아서 말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이 다시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키친타올을 깔고 우유병과 젖꼭지 등을 올려두고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독한 우유병과 기구들은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우유병을 소독해야 될까요? 만일 정상으로 태어난 아기라면 100일이 지나면 매일 이렇게 열심히 소독할 필요는 없고요. 사용 후 바로바로 열심히 세제를 이용해서 씻어주고 잘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어린 아기 때처럼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매번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일 지나면. 이 시기가 되면 우유병 소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유를 탈 때마다 손을 잘 씻는 겁니다. 그래야 세균이 오염되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개월, 9개월, 심지어 돌쯤 됐는데도 매일매일 열심히 삶아서 소독하는 부모도 있는데 보통의 아기를 키울 때는 100일만 지나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좀 편하게 아이를 키울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습니다. 이상 우유병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들 방법 중에서 부모들께서 집안의 사정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